그 리스크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뉴스를 보면 무조건 매수 찬스예요. 그러나 불안한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5살 도 이해하는 경제 오이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엔비디아 주가가 마이너스 4.4% 떨어져가지고 이제 180달러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매수 찬스인지 아니면 지켜봐야 되는지. 매수 찬스인 이유들도 말씀드릴 거고 이제 왜 지켜봐야 하는지 이유들도 둘 다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엔비디아 보시죠.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4.4% 떨어져가지고 지금 180달러입니다. 이제 원래 190에서 180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그거는 일리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제가 항상 사용하는 인베스터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인베스터 채널에서도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여기 180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딱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저항선에 여기 왔으니까 이게 딱 매수 찬스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엔비디아가 220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23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지금은 어렵지만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나중에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반도체 수출이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11월 19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실적 발표에서 생각보다 성적이 더 잘 나오면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으니 뭐 220을 목표로 해가지고 산다면 여기도 괜찮은 가격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굳이 들어가고 싶으면 이때 180달러에 들어가도 괜찮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투자를 안 할 예정입니다. 저는 돈을 안 들어갈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플러스보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서 사실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지만 여기서 이 저항선을 뚫고 내려가면 또 한없이 내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사실 150까지 내려가면 조금씩 들어간다라는 목표를 세웠고 최종 목표는 여기 보이시죠? 114달러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150달러까지 내려가기를 기다리는 도중에 이게 확 올라갈 수도 있죠. 뭐 그럴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으나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듯이 되게 보수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왜 그런지 더 자세하게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마이너스 4.4%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AMD이기 때문입니다. 왜 AMD 때문에 그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졌는지 한번 보시죠. 오라클이 이제 AMD의 5만 개의 AI 칩을 이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둘다 GPU라는 것을 이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GPU를 다시 또 설명해 드리자면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뭐 하는 곳이냐면요. 여기 데이터가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 결과값을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심슨 그림 그려줘 라고 하면 이제 그 알맞는 데이터를 이게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결과는 심슨 그림으로 이렇게 뭐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필요한 부품이 뭐냐? 그게 바로 GPU거든요. 자, 이제 아시겠죠? 이 GPU를 만드는 회사들이 누구냐면요. 엔비디아하고 AMD입니다. 엔비디아는 속도도 너무 좋고 품질도 너무 좋아요. 그 대신 가격이 정말 비싸다. 한 개당 뭐 4천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AMD는 그 가성비예요. 속도도 괜찮고 품질도 괜찮은데 이제 절대 엔비디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능하고 스피드의 입장에서. 그 대신만 가격은 훨씬 더 싸다. 쉽게 말해서 이제 AMD는 가성비, 엔비디아는 넘사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라클이 AMD의 반도체를 5만 개를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거는 굳이 뭐 TMI인데 네, AMD가 만든 슈퍼 클러스터가 있는데 그 프로세서 이름이 MI450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언제 만든,냐면요 2026년 7월부터 만든다고 합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설치 개수를 이제 5만 개나 한다고 합니다. MI450 곱하기
5만 개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할 수도 있죠. MI450이 도대체 무엇이냐? MI450 내에 그 반도체 72개가 이렇게 쫙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곱하기 72개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서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게 MI450인데 이거 자체를 5만 개를 오라클에서 이용한다 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라클의 주가는 0.4%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여기서 이 뉴스를 보고 엔비디아 주가가 마이너스 4.4% 떨어졌다? 이거는 사실 엔비디아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엔비디아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뉴스를 보면 무조건 매수 찬스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래 보통 매수 찬스이지만 그러나 불안한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개인적으로 매수 안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양쪽의 그 이유들을 둘 다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저는 왜 개인적으로 매수를 안 할 것인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10월 13일에 오픈 AI 중심으로 이제 AI 버블이 터질 수 있다라는 동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이제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사실 오픈 AI가 소위 말해 쩐주예요, 쩐주. 오픈 AI는 챗 GPT 만든 회사거든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AMD한테 140조 원 계약을 했었어요. 그리고 오라클한테 300조 원을 빌렸어요. 왜 이거를 했냐면요, 오픈 AI는 자기가 프로젝트가 있는데 1400조 원짜리 프로젝트거든요. 챗 GPT를 구글의 사이즈로 만들기 위해서 1400조 원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AMD한테 140조 원을 지불한다고 하고 오라클에 이제 300조 원을 지불한다고 하는데, 오라클은 어찌됐든 이 300조 원을 이제 받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오라클은 이 돈으로 AMD의 반도체를 사용한다, 이 내용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픈AI는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 그 오라클하고 AMD하고 MI450 이거를 내년 2026년 7월에 시작하기로 계약이 돼 있는데, 그럼 그 뜻은 뭐냐? 돈을 아직 안 보냈다는 뜻이에요. 돈을 아직 안 보냈으니까 2026년 7월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찌됐든 돈이 안 보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드는 의문점은 오픈AI는 돈이 어디 있을까? Where is the money? 제가 진짜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오픈AI는 돈이 어디 있을까? 물론 1,400조 원에서 누구냐? 엔비디아한테 투자를 받은 게 있었는데 100조 원 받았어요. 소프트뱅크한테도 투자를 받았는데 이것 또한 100조 원 받았대요. 오케이, 그건 좋아. 예, 그래서 한 200조 원은 받았어. 그럼 나머지 1200조 원은? 이 돈 만약 마련 못하면 어떡해? 오라클 300조 원 빌린 거 어떡해? AMD한테 140조 원 이렇게 낸다고 약속한 거 어떡해? 그러면 MI450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거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엔비디아한테도 이제 이렇게 서로 투자한다고 약속했는데, 엔비디아한테도 이제 엄청나게 뉴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다 보면. 그래서 오픈AI 입장에서 나 사실 돈 없어, 그러니까 이거 중단하자라고 할 수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도미노 효과이기 때문에 오픈AI가 나 못하겠어 라고 하면 모든 게 다 올스톱이에요. 올스톱. 노란색이니까 안 보이네. 이게 다 올스톱이에요. 그러면 이게 제가 뭐 뇌피셜이 아니고 그냥 숫자로 실제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유 때문에 저는 매수를 좀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매수 이유, 대부분 아날리스트들은 23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고 지금 180달러니까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AI는 어찌됐든 장기적으로 계속 수요가 높아질 거라는 거는 이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말 그대로 넘사벽 반도체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좋으면 조금 더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도 있어요. 실적 발표 통해서 예상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매수 추천하지 않는 이유, 이걸 뭐라고 하지? 보류 이유라고 해야겠다. 보류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돈 때문입니다. 이게 돈이 오픈 AI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저는 보류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너무 높다 생각해요. 비싸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150달러 선을 이제 기다리고, 솔직히 150달러도 비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150달러까지 저는 기다릴 예정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리스크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오픈 AI에 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AI 주식은 모든 게 엔비디아라든지 마손이라든지 싹 다 내려갈 것 같아요, 저는. 예. 그 리스크가 항상 저는 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스스로 판단해 주시고, 이제 투자 책임은 이제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공부한 내용, 매수 이유하고 보류 이유를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